엄제일은 늘 밝았다. 병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간호사들에게는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식당 아주머니가 밥을 더 주면 두 손 모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런 제일이가 오늘은 유독 숨을 깊게 쉬었다. 괜찮아. 오늘은 잘할 수 있어. 그 말은 아침부터 10번은 넘게 중얼거렸다. 그는 칭찬받고 싶었다. 누구보다 빠르게 병동에 도착한 제일은 아직 실내등도 다 켜지지 않은 분만실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간호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전공의 단톡방엔 오늘 케이스 많다는 말이 떠다녔다. 그 와중에도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오늘은 누구보다 빠르게 실수 없이 오전 9시 20분 첫 분만 케이스가 배정되었다. 산모는 초산부였고 고혈압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진통 유도 중이었다. 제일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산모의 과거력부터 CTG 패턴까지 정독했다.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어. 간호사가 1년차 선생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마치 상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미소 지었다. 하지만 분만이 시작되고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다. 산모는 갑작스러운 고혈압성 발작을 일으켰고 그 순간 모니터에 찍힌 FHR은 급격히 하강했다. 간호사가 선생님, FHR 떨어지고 있어요라고 외쳤고 제일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 지금 뭘 해야 하지?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에 잠겼고 그 단 몇 초의 침묵이 엄청난 타이밍에 이탈이 되어버렸다. 도움 요청 버튼을 누른 건 간호사였다. 5초 만에 펠로우, 전공의 교수까지 달려왔다. 서정민 교수의 외침이 들렸다. 여기 배듐 준비하세요. 에넬입니다. 제일은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내 실수 때문에 그는 그 순간 태어나 처음으로 무릎이 꺾일 뻔했다. 분만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산모도 아이도 무사했다. 하지만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제일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기은미 선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제일아.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토하며 울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잘하고 싶었어. 진짜 그랬어. 근데 왜 그게 항상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 김사비는 아침에 눈을 뜨기 전부터 이미 지쳐 있었다. 잠든 기억도 없었다.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와 푸석한 입술,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에 그녀는 침대에 몸을 묻은 채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아침 7시 12분. 그녀는 오늘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도착한 사비는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이 부인과 외래로 배치되었다. 차트에는 7명의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4명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왜 산부인과를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진료실, 노산 산모 한 명이 들어왔다. 사비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사비 레지던트입니다. 하지만 산모는 인사를 받는 대신 어린 사람이 뭐 안다고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뼈에 사무쳤다. 환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사비의 머릿속은 공회전 중이었다. 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나 진짜 이 과랑 안 맞는 거 아닐까? 그녀는 점심시간도 없이 진료를 이어가다 잠깐의 공백에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류재휘 교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순간 사비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류 교수는 항상 조용했다. 하지만 그의 조용함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그가 무엇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류재휘 교수는 진료실 모니터를 넘겨보며 말했다. 김 레지던트, 이 환자 진단 왜 이렇게 써놨어요?
사비는 당황한 채 말을 더듬었지만 교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앉았다. 침묵, 정적 속에서 사비는 자신이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입술을 깨문 끝에 결국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전 부인과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을 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가슴속에서 버텨왔는지 알았다. 그건 실수도 순간의 감정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쌓인 무게였다. 류 교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차트만 넘겼다. 그 무표정은 차라리 다정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 정말 끝난 걸까? 진료실을 빠져나온 사비는 숨을 쉬지 못했다. 계단참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 말을, 왜 지금 했을까? 퇴근 후 그녀는 자취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사직서 초안을 꺼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저장해둔 문서. 나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사직서에도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 손으로 천천히 찢었다. 종이는 쉽게 찢어졌지만 마음은 더 아프게 갈라졌다. 그날 밤 사비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교수의 무표정이 떠오르고 산모의 차가운 말이 들려왔다. 그녀는 오늘도 버텨냈다. 하지만 내일도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 기영은 분만실이 아닌 응급실 당직이었다. 다들 피하고 싶어하는 근무, 사건 사고가 몰리는 곳,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지고 환자와 보호자의 울음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공간. 시계는 새벽 4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응급실 안은 여전히 분주했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의 콜라보는 언제나 갑작스럽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구급대원이 밀어온 들것 위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누워 있었다. 복부는 단단하게 부풀어 있었고 피는 다리 아래까지 흘러내렸다. 이영은 반사적으로 외쳤다. 산모예요. 의식 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구급대원의 짧은 대답이었다. 심정지 12분, CPR 중입니다.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땀에 젖은 의료진들, 허둥대는 간호사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말없이 앉아 있는 한 남자. 그는 보호자였다. 그녀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였다. 손엔 작은 아기 신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아랫입술을 질끈 깨문 채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이영은 그를 향해 다가갔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말도 원하지 않는다. 의료진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심장 리듬 돌아왔습니다. 순간 응급실 안에서 안도의 소리가 흘렀지만 그 남자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아기는요. 태아는 사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거나 울부짖거나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났다. 그의 무표정이 너무 슬펐고 그가 참는 그 감정이 자신에게로 덮쳐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 남자는 이영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이름도 못 지었는데요. 와이프는 이름만이라도 아는 상태로 떠났으면 좋겠네요. 그 말은 칼처럼 이영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기 신발을 들고 슬리퍼 소리를 내며 투벅투벅 걸어나갔다. 이영은 그 자리에 남았다. 두 손은 떨렸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가슴 속엔 어딘가 찢어진 구멍이 생긴 듯했다. 그녀는 의사였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단 한 번도 의사처럼 굴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은 찼고 도시는 아직 어두웠으며 하늘엔 별이 없었다. 그녀는 핸드폰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보호자는 울지 않았다. 종로 율제병원
새벽 5시 37분. 병동 복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출근이고 누군가는 퇴근이며 누군가는 그냥 도망치지 않은 것이다. 그날 우리는 누구도 울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모두 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